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강하고 많은 장맛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역별 상황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큰 충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에서 차량 10여 대가 고립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구조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는 배수 작업과 함께 보트를 투입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이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에 탈출한 8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당시 지하차도에 차량 10여 대가 있던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몇 명이 고립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600m 길이의 지하차도는 현재 완전히 침수된 상태인데 계속 강한 비가 내리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에는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석판과 석곡 구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도로 위로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에 타고 있던 2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매현터널 부근에서 토사가 무너져 차로 2개를 모두 막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을 운행하는 차량은 충주 나들목을 빠져나와 괴산 나들목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되면서 대청댐과 충주댐도 방류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요. 네,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청주 상당히 449mm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제천 백운, 네, 큰 피해 지금 방송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올립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도로가 무너지면서 현장 수색과 구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주연 기자, 먼저 인명피해부터 짚어볼까요? 네, 많은 비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화와 영주 등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14명에 이릅니다. 또 산사태로 매몰되는 등 예천과 문경 등에서 모두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도 2명 나오는 등 인명피해는 모두 27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끊기면서 사고 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운 데다 토사의 현장이 완전히 매몰돼 있는 등 구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침수와 토사 유출 등으로 경북의 주민 360여 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상주와 문경, 영주, 예천에서 9,500여 가구에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2,800여 가구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경찰과 함께 추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북 지역에는 홍수특보 지역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내려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부터 내린 강한 비의 영향으로 현재 낙동강 유역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경북 문경시 김용리, 예천군 회룡교, 예천군 상풍교 지점에서는 홍수경보가, 영주시 월효교와 칠곡군 호국의 다리, 그리고 의성군 낙단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또 안동댐과 임어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안동댐은 초당 300톤, 임하댐은 초당 200톤, 이어 영주댐도 초당 500톤의 물을 방류 중인데요. 오늘 6시 이후 방류량은 더 늘릴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누적된 폭우로 산림청은 경북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하천병과 둔치주차장, 산책로 등 130여 곳을 사전 통제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계속해서 대전, 충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충남 공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남 공주 제민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요양원도 침수돼 오늘 낮 12시 반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무보트까지 동원했는데요. 무사히 대피한 주민들은 공주대학교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많은 비에 목면 치성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청양군은 하천과 인접한 저지대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에서도 규암리에 있는 제방인 수북정에 물이 새고 있어 부여군이 부여읍 유스호스텔이나 규암 군민체육센터로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곡교천 수위 상승으로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지역의 침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보령에선 소하천이 넘치면서 명천동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 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세종에서는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인근 상점을 덮쳐 70대 상점 주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양에서도 산사태가 나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충남 논산 추모공원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아산의 한 저수지에선 70대 낚시객이 실종되는 등 이번 호우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충청권에선 지난 밤사이 세종에만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공주와 부여, 청양 등 내륙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 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제민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소여물을 주기 위해 집을 나섰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서 60대 엄모 씨가 전봇대에 로프를 설치하고 불어난 강물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 도착 30여 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엄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괴산 지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볼 텐데요. 사흘째 400mm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한 괴산댐 물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송국혜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현재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댐 상황 괜찮습니까? 네, 지금 댐이 방류량이 계속되면서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달천의 모습인데요. 달천의 모습도 급격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칠성면 외사리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이 달천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이 거센 물살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매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을까지는 1m 아래까지 수위를 남겨두고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괴산댐에서 2km 떨어진 댐 하류 하천 지역입니다. 현재 댐 지역까지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수 예경보 발령 지점인 괴산 달천 목도교 지점의 수위는 현재 7m를 웃돌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을 전후로 괴산댐에서는 물이 넘치는 이른바 원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원류 현상은 일단 멈춘 상태인데요. 이 댐 수위도 오후 2시부터 만수위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에 A급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괴산댐은 콘크리트 댐이어서 원류하더라도 댐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수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원류 상황에 대비하고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송 기자, 이 상황을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인데요. 대피 잘 돼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하천 건너편이 바로 칠성면 외살이라는 마을인데요. 뒤쪽을 잠시 보시면 이 외살이 210여 가구, 즉 400여 명이 대피해 있는 장소입니다. 화면을 조금만 당겨보면 산 골짜기 아래쪽으로 조그만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 저곳이 미루마을 컨벤션 센터라는 곳인데요. 현재 주민 수백 명이 기상 상황을 살피고 있고 현재 그곳에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새 폭우가 계속되면서 댐이 범람할 피해가 우려되자 괴산군은 오늘 오전 5시를 전후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달천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괴산과 충주까지 대피령이 발령됐는데요. 이 괴산에는 칠성면과 괴산읍 검승리, 이탄리 일대 등 1,5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 13곳이 있습니다. 이 대피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천면 노인회관과 원도원 마을회관, 또 거봉마을회관, 또 불정면 목도 나루터, 그리고 간물 면사무소 등입니다. 홍수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괴산 달천 목도교의 지점도 현재 수위가 7m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도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범람이 우려되는 달천 주변 6개 읍면에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봉방동과 칠금동, 달천동, 살미면과 중앙탄면, 그리고 대소원면으로 주민 6,400여 명입니다. 이 달천 주변 주민들은 현재 학교, 강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계속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댐과 하천, 그리고 저지대, 또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괴산댐 주변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흘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만경강과 섬진강 주변에 홍수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로를 살피던 60대가 숨졌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진 전북 완주 삼내교를 가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북 완주 삼리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삼리교 인근은 어제 오전 10시 40분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홍수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큰 하천 만경강입니다. 오늘 오전 특보를 전해드렸을 때보다는 최고 수위가 1m가량 낮아져서 지금은 여전히 둔치 인근까지는 수위가 올라와 있고요. 물살도 거세게 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섬진강 유역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지점 역시 또 수위가 상승해서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동진강 정읍시 초강리와 만경강 전주시 미산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댐과 저수지 수위가 제한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방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섬진강댐이 초당 600톤 넘게 방류하고 있어서 강 하류인 임실과 남원 주민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완주 대하저수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 초당 방류량을 350톤까지 늘렸고 인근의 경천 저수지도 초당 200톤까지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상류 지역의 댐과 저수지에서 방류량을 늘리고 있어 집중호우가 또다시 시작이 되면 하천 수위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절대 하천 주변에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침수와 범람 위험 커지면서요. 곳곳에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전주의 진기마을 주민 60여 명은 인근 중학교로 이동한 상태고요. 익산과 진안, 김제, 군산 등에서도 18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24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몸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전북 소방본부에는 모두 394건의 호흡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엔 전북 익산 웅포면 한 마을 배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배수로 안쪽에 흙더미를 치우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비 상황 어떻게 예보돼 있습니까? 예, 그제부터 전북에는 군산, 익산, 전주 등에 4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 완주, 무주, 진안, 임실, 고창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과 장수, 순창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군산에는 어제 하루에만 370mm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오늘 낮 동안은 소강 상태를 잠시 보이고는 있지만 밤부터 다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신 기상 정보를 TV나 라디오를 통해 자주 접하시고 침수나 붕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변을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 만경강에서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대통령은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4박 6일간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팔당댐 방류 등의 영향으로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서울 잠수교와 여의 상하류 나들목 그리고 일부 시내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한강 수위는 좀 낮아졌습니까? 네, 잠수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흙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표지판과 나무들도 거의 물에 잠겨 윗부분만 겨우 보이는데요.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팔당댐 방류량 때문에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4시 기준 잠수교 지점 수위는 7.9m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금 이 시각에도 팔당댐에서는 초당 11,000톤 안팎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비 때문에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맛비가 예고된 만큼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의 인도와 차도 모두 계속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 양방향도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도로 3곳도 추가로 통제됐습니다. 수위 상승으로 개화 육관문이 통제됐고 당산나들목 육관문은 침수 대비 목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신림로는 상수도 파손으로 통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해 차량을 우회 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든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KTX, SRT는 운행을 하고 있지만 연착과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준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여파로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일반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전 노선, 중앙선과 중부내륙선을 운행하는 KTX 이음입니다. 코레일은 선로 침수와 산사태, 낙석 등 예상 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X와 SRT는 모든 노선에서 운행은 하고 있지만 지연 출발과 도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KTX 운행 노선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돼 취약 구간이 적기 때문에 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행 구간이 많아서 지연 출발과 도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X와 SRT는 오후 1시 기준 최장 60분가량 지연 운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과 동해선 광역전철은 정상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코레일 앱,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꼭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충주 나들목부터 괴산 나들목까지 구간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매현 1터널 부근에서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려 창원 방향 2개의 차로를 모두 막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를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후 2시쯤부터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백길은 서해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목포와 완도, 보령 등을 출발하는 여객선 32개 항로 39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기상 상황으로 결항되는 비행편은 없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급변해 언제든 결항이나 지연이 나올 수 있어 탑승 예정 고객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대통령 순방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 도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폴란드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중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 시각 15일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민간인 주거지역 이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현지 시각 14일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 또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그 수단 또 현지에서의 일정, 귀국 시점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 대통령은 올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서 처음 회담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할 필요에 공감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5월 16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 내외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국내 집중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KBS 뉴스 신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호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큰 비가 내리면서 KBS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에 들어온 주요 제보 보면서 어떤 위험 상황이 닥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먼저 어떤 제보들이 들어왔는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전국적으로 오전부터 빗줄기가 거셉니다. 특히 경북 지역으로는 산사태, 또 충청, 전라 지역으로는 강이 범람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통해서 피해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영주시 봉현면의 산사태 현장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뽑혀 있고 또 산에 있던 돌들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기구를 보관해 놓은 건물, 조금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건물인데 이 건물들도 쓸러내려온 흙들의 거의 대부분이 잠긴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온다면 물이 흙 속으로 침투를 하면서 물무게에 흙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하중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이 경우 비가 잠시 멈췄더라도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순식간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금감, 범람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한 민물고기 양식장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 금강 뚝방 쪽에 위치해 있는데 범람하면서 양식장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르게 들이치는 경우엔 서둘러서 높은 곳으로 일단 올라가 구조를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옥룡동 시내 모습입니다. 이 도로 위 물이 굉장히 많이 찼네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도로 위 흰색 차량은 물론 거리의 상점들도 대부분 물에 잠긴 모습이고요. 지금 잠깐 나왔지만 구조 보트가 지나가는 그렇죠. 모습도 검은색 보이는데요. 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구조보트에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길가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이 남성은 구조는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엔 외출 시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폭우로 인해 인명뿐 아니라 축사 침수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 한번 보면 이 청양군 어천리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마을 주민이신 길준욱 님이 보내주신 건데 금강변에 있는 돼지 축사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미처 피하지 못한 돼지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구하지도 못하고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비로 마을도 침수가 돼서 주민들도 대피해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축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부여군 나봉리인데요. 군청 직원 또 소방서 직원 등이 합심해 소를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 지역 중심으로 여러 축사에서 구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폭우가 내리면 이렇게 축사 혹은 또 농작물이 피해를 볼까 걱정돼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고 위험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실 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그럼 앞으로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이 제보 영상 보내시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건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이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이 카톡을 보내신 다음에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는 가로로 눕혀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상단 제보 버튼을 누른 뒤 촬영된 영상 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 제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KBS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 당국의 복구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 또 시청자분들의 안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계속 충청과 남부지방에 머무르면서 강하고 많은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큰 비도 예보가 돼 있는데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이 시각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부터 짚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구름의 이동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해로부터 호남과 충청을 거쳐 경북까지 띠 모양의 비구름이 확인됩니다. 12시간 전부터 상황을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같은 지역을 계속 반복해서 통과하는 모습이죠. 비구름이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데 비구름의 이동 방향도 이렇게 일치하다 보니까 마치 정체하듯이 한 지역에 비를 퍼붓는 겁니다. 원인은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때문입니다. 남쪽으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론 건조한 공기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통로로 많은 수증기가 밀려와서 공기 중의 물길, 이른바 대기의 강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이 대기의 강이 흐르는 충청과 남부지방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1시간에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역인데요. 두 개의 띠 모양이 보이시죠? 북쪽은 충남 서천에서 세종을 거쳐 충북 괴산을 향하고 있고요. 남쪽의 띠는 경남 합천에서 대구 서쪽을 지나 경북 북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시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약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 기자가 짚어준 대기의 강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우선 이번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3일부터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붉게 보이는 곳이 200mm 넘는 비가 내린 지역인데요. 이 가운데 특히 충남 청양에는 사흘 새에 56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익산과 군산 등 전북 북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5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비가 집중될 거라는 점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일단 오늘은 가장 강한 비구름이 주로 호남 지방으로 유입되겠는데요. 충청이나 영남의 서쪽 지역에서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다소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전남과 영남 지방에 비슷한 정도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추가 예상 강수량입니다. 충청과 호남 그리고 경북 북부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 가운데 충청의 남쪽 지역 그리고 전북, 전남 북부, 경북 북부에는 2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과 경남 지역에는 주로 내일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는 이 중부지방에도 다시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누적된 비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하천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현재 비 상황 그리고 대비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현재 비 피해가 큽니다. 예, 지금 현재 가장 좀 위험한 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오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비를 통해서 지금 충청북도와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비 피해가 많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달천에 있는 괴산댐에서 상당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러링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 여기가 이제 위치가 이제 계속 괴산댐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괴산댐에 같은 경우는 오전 6시 반에 이 파란색 수위가 지금 원류가 돼 있는 상태고 이 빨간색 선이 계획홍수위라고 하는 건데 이 계획홍수위라고 하는 것은 방류를 했을 때 최대로 넘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원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원류해서 약 3시간 동안 9시 20분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원류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다. 단 괴산댐 같은 경우는 설령 원류를 한다고 할지라도 댐의 붕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법상 설계상 이 부분들은 뭐 그런 안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료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실 이 댐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괴산댐이 지금은 상당 부분 이렇게 안정이 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다행이네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그 괴산댐이 설대어 있는 그 달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홍수 경보 지점이 이 목도교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목도교 지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한때 최고 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최고 수위는 이 파란색 선이 최고 수위인데 그 아래에 있는 검정색 선이 과거에 가장 높았던 수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때가 2017년 7월 16일 15시에 있었던 건데 그때의 수위가 6.68m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위는 최고가 8.26m였기 때문에 약 최고의 수위에 있었던 것보다 2m 가까운 정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마 달천에 계신 분들 특히 괴산에 계신 분들은 역대에 이렇게 높은 수위를 유지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수위를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은 점차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데요. 6년 만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그 심각 단계인 대홍수 경보 단계인데요. 이 대홍수 경보 단계에 근접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 경계경보나 주의보 단계까지는 떨어지는 상황이 돼야 이 부분들이 안심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미호천, 청주에 있는 미호천이라고 하는데도 역시 네네. 마찬가지로 대홍수 경보보다도 훨씬 올라가 있는 그런 수위가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대홍수 경보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미호천 이 예. 범람을 하면서 인근 오송에서도 인명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지하차도에서 차도에 차량들이 고립이 돼서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침수가 되는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먼저 맨 처음에는 우회를 해야 되겠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400mm가 넘는 강우가 이미 왔기 때문에 저지대는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회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침수한 지역을 들어섰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바퀴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가 만약에 잠기는 수준이 된다면 그 자동차의 하부에 있는 전장류, 즉 전자부품이라든지 전기 제품들이 이게 상당 부분 작동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시동이 꺼진다고 한다면 빠르게 그 차문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물이 차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50cm 정도, 그 정도 되면 성인의 무릎 높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상황에서의 물이 외부에서 차게 되면 문을 밀고 열고 나올 수 없는 정도의 문이 잘 안 열리죠. 물이겠네요. 수압차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 참과 동시에 일정 부분들이 수위에 잠기게 되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타이어 3분의 2 지점까지 물이 차면 미련 없이 대피부터 해라. 이렇게 예.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지금 오송 궁평 지하차도 지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돼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사태입니다. 예. 지금 곳곳에서 인명 피해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 산사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산사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400mm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즉 높은 곳에 있는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흙으로 된 제방을 쌓아서 만들어진 제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붕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 부분은 제방 붕괴에 대한 염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사태 같은 경우도 이미 산지에 있는 흙 속에는 너무나 많은 물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포화된 상태라고 본다면 그 흙과 흙 입자 사이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은 부력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 토피가 얕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토피와 안반의 사이에 물이 끼게 되면은 미끄럼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지기가 쉽고, 또 흙과 모래와 또 돌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토성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 그러니까 작은 비에도 이제 산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건데 현재 좀 위험한 지역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 지금 빨간색이 산사태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정체전선이 저 자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지역이 전체가 다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정훈 기자가 짚어준 대기의 강, 예. 지금 라인을 따라서 산사태 위험 지역도 포진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대부분은 지금 이제 이미 300mm, 400mm가 지금 호우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진 지반 상태와 그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구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한 흔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한 지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산사태 징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아직 비가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비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노약자분들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저지대 부분 그리고 대하천보다는 지금 중소하천,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지금 제민천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그다음에 청양에 있는 치성천 같은 것도 제방이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즉 중소하천의 주변에 범람이 상당히 위험되기 때문에 그 중소하천 주변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KBS 재난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지침이나 이런 또 매뉴얼을 돼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받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피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은 본인이 지킨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늘 준비와 대비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일단은 비 상황이 시작이 되면 대비보다는 대피가 먼저 우선시돼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비는 평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홍수주의보와 경계 경보가 있는데 경계 경보가 있는 지역은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논산에서는 산사태로 4명이 매몰돼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도 실종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뒤엉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굴착기가 투입돼 분주하게 진흙더미를 정리합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의 봉안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방문객 4명이 매몰된 겁니다. 안 쓰는 건물을 산사태가 그냥 덮쳐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보관하고 내려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119 구조대원들이 산사태 발생 1시간 반 만에 매몰된 4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각각 70대와 80대인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일가 친척 관계로 봉안시설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저수지에서도 낚시를 하던 70대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 부여에서도 뒷산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호우 피해 속보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전국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실시간 피해 상황 중에서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고립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준비한 CCTV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평 2지하차도 일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곳은 지금 보시는 이곳은 궁평 제2지하차도는 아닙니다. 이 지역은 궁평 2지하차도에 가기 전에 있는 오송 삼거리 지역 일대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궁평 2지하차도가 나오고요. 지금 이 영상이 궁평 2지하차도에 지금 고립된 10여 대 차량 추정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미호강 일대가 지금 엄청나게 아까보다 수위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미호 그 교를 지나서 이 위쪽 부분에 바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궁평 제2지하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호강이 어딘가 둑이 지금 무너지면서 이 일대로 물이 넘어가서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10여 대의 차량이 고립돼 있고 1명이 사망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소방당국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구조 작업에 좀 난항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이 빠져나갈 지금 요인이 없습니다. 비도 계속 오고 있고 지금 또 어딘가 터진 곳으로 계속 물이 들이차고 있는 상황에서 궁평 지하차도 아래 혹시 제보 영상도 가능하시면 좀 보여주시고요. 궁평 제2 지하차도 아래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의 차량들과 몇 명의 인원들이 지금 고립돼 있는지 추정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당국은 그 보트를 탄 상태로 궁평 제2 지하차도에 뭔가 이제 떠오르진 않을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현재 지금 물을 빼낸다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작업은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구조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구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다른 소식들도 좀 전해드려볼까요? 네,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도 있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도 충청 지역이지만 대구 경북 지역, 경북 지역 일대도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가 나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만 호우로 16분이 돌아가셨고 2명이 추가로 지금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9분이 실종, 2명이 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북 소방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호우로 경북에서 16분이 사망했고요. 9명 실종, 2명이 부상된 상태고요. 경북에서도 예천군에서만 사망자가 8분이 나왔다는 안타까운 지금 소식이 또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CCTV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이쪽은 충남 청양 일대 그 앵봉터널 근처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CCTV를 조작하고 있는 당국에서도 왔다 갔다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상황, 오른쪽 상황 아래 보시면 이제 하천이 흙탕물로 지금 물들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 관계 설비나 시설이나 이 일대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고 있어서 CCTV도 계속 실시간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매몰된 현황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경북 예천 7가구 매몰에 9명 실종입니다. 경북 봉화 주택 매몰 2명 사망 추정입니다. 그 외에도 경북에만 문경, 또 영주, 세종 지역도 있고요. 충남 청양, 충북 청주입니다. 특히나 이 충남 청양 앵봉터널 근처에 있는 곳에는 치성천에 둑이 무너지면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곳입니다.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민가 지금은 대피해인 상황이고 복구 작업도 잠깐 중단됐습니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될까 봐 하는 건데 이 산사태로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가옥이나 구조물들이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옆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면은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 범람이 되고 넘치게 되면 추가적인 인명 피해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유속도 굉장히 빠르네요.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은 또 이제 충남 세종 연기면 일대 햇무리교인데요. 이미 이 일대는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뭔가 구조물이 이 일대가 사람이 그래도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었구나 추정할 수 있을 뿐 모두 지금 범람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밑그림으로 들어온 자료 화면 중에서 군장병들이 수구해주고 있는 모습도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 동영상이 조금 전에 육군에서 제공이 됐는데요. 문경과 예천과 문경, 봉화 이 일대에 지금 장병들이 투입돼서 지금 토사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이 장면은 지금 혹시나 실종자가 어디 매몰되어 있을까 우리 장병들이 투입돼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육군 54단에서 장병 약 300여 명이 투입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실종자 수색에만 130명이 넘는 장병들이 예천 지역에 지금 집중해서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장병들이 투입되지 않고 출동 준비를 하고 인원도 지금 1,400여 명에 달하고요. 군에서 동원 가능한 굴삭기, 덤프트럭, 중장비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군 당국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앞서 말씀드린 소방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오늘도 계속 예보돼 있고요. 그렇죠. 언제까지 올지 가늠이 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지역도 최대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일까지 오는 곳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미 피해가 온 곳 말고 아직 호남 시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 특히 전남 지역 일대는 과거에도 갑자기 물이 넘쳐서 시장이나 일대가 피해를 입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저렇게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계 당국에서 둑이 터질 만한 것이 없는지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전에 지하차도 같은 것들은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렇죠. 미리 통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예, 대비를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네. 대피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떤 피해 소식 볼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미러링 볼까요? 지금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광주 광산 장록교 황룡강 근처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도 특보 중간중간 보여드렸는데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물이 차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벌써 근데 수위가 확장이 금방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는 다소 소강 상태로 보이죠. 하지만 내일까지 많은 장맛비가 호남 지역에 최대 250에서 300mm 이상 온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를 대비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미리미리 그 대피를 어느 곳은 좀 하라라고 관계당국이 좀 집중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곳 호우 경보 그리고 홍수 경보 내려진 지역 아직까지 해제된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밤사이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이미 비가 많이 온 경북 지역 또 충청 지역 강원 북부 일부 지역도 비가 예보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는 강원 지역에서도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구조자가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9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9명이 구조됐다는 소식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 중에 9명인지가 가늠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구조 소식은 앞서 8명이 구조된 소식도 있었고 9명이 구조된 소식도 들어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인원들이 또 몇 대의 차량들이 지하차도에 고립돼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방재 당국도 이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지금 비 얼만큼 더 내리고 어느 지역이 좀 위험한지도 짚어볼까요? 예, 지금 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지금 경보가 내려진 지역, 심각 단계인 지역. 자, 여러분들 지금 산사태가 뭐 빨간 곳은 심각이고 파란 곳은 관심 혹은 주의라는 것은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는 관심 단계니까 아직 뭐 경계까지 가기는 멀었구나. 아닙니다. 이 산사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가 가늠이 안 되는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징후가 있을 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예전에도 있었던 곳이다 하면은 산사태가 다시 한번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파란 곳이 뜬 곳은 관계 당국과 또 지자체에서 미리미리 대피 장소를 좀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전망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장맛비 예보돼 있습니다. 충청지방, 또 호남지방 이 일대는 많은 곳은 250mm, 300mm,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전망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겪어봤죠. 극한호우라는 단어, 시간당 70mm 이상 오는 아주 집중적인 호우,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는 그 현상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예보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의 밤사이에 25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물을 많이 토지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수나 범람도 범람이지만 산간 지역 또 저지대에 계신 분들 갑자기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매몰됩니다. 그러면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당분간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피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 윤양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또는 거리에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나 거리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땐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네, KBS는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이 발생하면 주저없이 대피가 가장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집중호우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특보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